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집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시간으로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윗집에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윗집에는 부부와 아이들이 사는 집인데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요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윗집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다 못해입니다. 다 못해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가 사용될 때나 동사가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형용사가 올 경우 그 상태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이상의 극단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또 동사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그 동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기본형의 변화 없이 다 못해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이 문법은 정도가 심해짐을 나타내는 경우에 다 못해 기까지 하다의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까지 굶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그냥 배가 고픈 것에 그치지 않고 속이 아픈 정도로 심해질 때 아침도 못 먹고 점심까지 굶으니까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아프기까지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다 못한의 형태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서비스에 참다 못한 손님이 말했다에서 참다 못한 손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법과 동사 생각하다가 같이 쓰이면 생각하다 못해가 되는데 줄여서 생각다 못해로 흔히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문들을 보면서 문법 다 못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니 기쁘다 못해 눈물이 난다. 나의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기쁘겠죠? 기쁘면 보통 웃음이 나야 하는데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눈물이 난다는 것을 나타낼 때 기쁘다 못해 눈물이 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니 기쁘다 못해 눈물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까요?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다. 이 문장은 배가 부르다를 사용해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배가 부른 정도가 아니라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다.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아름답다 못해 눈이 부시다. 여기에서 미모는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의미하고 눈이 부시다는 빛이나 색이 강해서 바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가면 눈을 뜨기 어려운 느낌이 있죠? 또 눈이 부시다는 외모나 옷차림이 빛이 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 즉 미모가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실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미모는 아름답다 못해 눈이 부시다.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사내 고충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고, 사내 고충위원회는 직원들의 괴롭고 힘든 심정과 사정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하는 회사 안에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은 실제 상황과 이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런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 다 못해 앞을 보시면 동사 견디다를 사용했네요. 동사가 다 못해 앞에 있는 경우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그 동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고충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문법 다 못해의 의미와 예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책 240쪽을 볼까요?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시면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쓰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문법 다 못해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기의 문장을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조상의 슬기가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슬기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문법 다 못해와 연결되면 뒤에 오는 단어는 앞에서 사용된 놀랍다보다 더 강하고 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경이롭다가 있네요. 그래서 문법 다 못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조상의 슬기가 놀랍다 못해 경이로워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앞에서 정도가 심해짐을 나타낼 때 다 못해 기까지 하다의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단순히 놀라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강한 느낌인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조상의 슬기가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해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직접 1번부터 4번까지 왼쪽과 오른쪽의 표현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왼쪽의 표현들이 모두 형용사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가 의미하는 상태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이상의 극단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겨울산의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단어와 연결하셨나요? 황홀하다와 연결하셨죠? 황홀하다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법 다 못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겨울산의 경치가 아름답다 못해 황홀해요 라고 쓸 수 있고, 아름다움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느낌으로 말하려면 겨울산의 경치가 아름답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해요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배가 고프다 라고 했네요.
오른쪽에 아프다와 연결하셨나요? 문법 다 못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셨죠?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1번과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기까지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낙지볶음이 맵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맵다보다 더 극단적인 상태를 뜻하는 표현을 오른쪽에서 찾으시면 입에 불이 난 것 같다 라는 것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문법 다 못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낙지볶음이 맵다 못해 입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극장 안이 시원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원하다 보다 더 강하고 극단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춥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극장 안이 시원하다 못해 추워요 또는 극장 안이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사에 다 못해가 붙은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상자 안에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모두 동사 뒤에 다 못해가 붙은 말이죠. 동사 뒤에 다 못해가 붙은 경우에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그 동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보기를 보실까요? 기차에서 아이들이 하도 떠들어서의 뒤를 참다 못해를 사용해서 완성했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의미로 참다 못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기차에서 아이들이 하도 떠들어서 참다 못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입니다. 여기에서 하도는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수량이 아주 많게라는 의미로 너무와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표현을 사용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뒤 문장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숙집 아줌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뒤를 완성하는 문제지요. 하숙집 아줌마가 불을 꺼라, 조용히 해라, 물을 아껴 써라, 하숙비를 제때 내라 등등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견딜 수가 없고 그 하숙집에서 살기 싫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하숙집 아줌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하숙집을 옮겼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애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뒤를 완성해야 하는군요. 어떤 표현을 고르셨나요? 애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헤어지기로 했다로 완성하시면 되겠죠? 처음 이 문법을 설명할 때 동사 생각하다에 다 못해가 붙어 생각하다 못해가 되는 경우 줄여서 생각다 못해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죠? 생각하다 못해보다는 생각다 못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길래 뒤를 완성해야 하네요. 엉뚱한 행동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을 계속 받겠죠. 그래서 보다 못해와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길래 보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다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길래 보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등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을 짧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에 자꾸 전화가 와서 그 뒤를 완성해야 합니다. 남은 표현은 듣다 못해가 있지요. 그런데 듣다 못해를 사용하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다 못해를 사용했는데요. 수업 중에 자꾸 전화가 와서 생각다 못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빼버렸다 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못해를 공부했는데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예문과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망증, 즉 이전에 했던 일이나 기억해야 할 일을 잘 잊어버리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건망증이 좀 심한 편인데요.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불에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그냥 나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생각이 나서 집에 들어왔더니 다행히 동생이 먼저 집에 와서 불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들어와서 불을 껐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집에 화재가 날 뻔했어요. 저처럼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외출하기 전에 이것저것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문법은 기예망정이지입니다. 기예망정이지는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이 생겼지만 우연히 벌어진 다행스러운 상황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같이 쓸 수 있는데요. 현재를 나타낼 때에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기본형의 기예망정이지를 쓰고 과거나 완료를 나타낼 때에는 at, 엿기예망정이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명사 이다와도 함께 쓸 수 있는데요. 현재를 나타낼 때는 명사에 이기예망정이지가 붙는데 받침이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해서 기예망정이지를 쓰기도 합니다. 과거 시제의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이엇기예망정이지, 받침이 없으면 엿기예망정이지를 쓰면 됩니다. 기예망정이지의 뒤에 나오는 문장은 주로 at, 였을 거예요. 을 뻔했어요와 같이 가정하는 말이 오는데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예망정이지 앞문장에 나타난 상황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을 뻔했어요나 at, 였을 거예요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법의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문장을 보시면 앞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열쇠를 잃어버린 상황이네요. 비상열쇠가 있기에 또는 비상열쇠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 당연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비상열쇠가 있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상열쇠가 있어서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열쇠가 없었다면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는 내용을 기예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기예망정이지 앞에는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을 쓰고 기예망정이지 뒤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행스러운 상황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을 을 뻔했어요나 었을 거예요와 같이 쓰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비상열쇠가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비상열쇠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집에 못 들어가다니까 전체 문장을 완성하면
비상열쇠가 있기에 망정이지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가 됩니다. 또는 만약에 과거의 일을 말한다면 비상열쇠가 있었기에 망정이지라고 앞부분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인가요? 연설 도중 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네요. 내 목소리가 크기에 망정이지 또는 내 목소리가 컸기에 망정이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을 뻔했다. 연설 도중 마이크가 고장났다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면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을 뻔했다는 내용을 기에 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내 목소리가 크기에 망정이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을 뻔했다가 됩니다. 만약에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경우 내 목소리가 크기에 대신에 내 목소리가 컸기에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상황을 볼까요?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 추운 날씨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아침에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와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법 기에 망정이지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에 망정이지 뒤에는 만약에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을 뻔했다 또는 었을 거예요를 사용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기에 망정이지 얼어 죽을 뻔했다 라고 문장을 완성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실까요? 상황을 보시면 회의 준비를 깜빡 잊고 안 했다 라고 했습니다. 회의 준비를 깜빡 잊고 안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은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의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이런 상황을 문법 기에 망정이지를 사용해서 회의가 취소됐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기에 망정이지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책 241쪽의 연습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기에 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문제 발생과 예상되는 위기, 위기 탈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기의 문제 상황을 보시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었다라고 되었네요. 예상되는 위기로는 망신당하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신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등을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서 계산할 수 없으면 가게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게다가 모두 계산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이런 상황을 창피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창피를 당했나요? 아니죠. 위기 탈출 부분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수첩 속에 비상금이 있었다라고 되었네요. 비상금이 있어서 계산할 수 있었고 다행히 창피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을 문법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완성하면 수첩 속에 비상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망신당할 뻔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빈칸에 알맞게 넣으시고 문법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입니다. 여기에서 타이어는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 바깥 부분에 끼는 고무로 만든 테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바퀴를 감싸고 있는 까만색 부분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펑크는 고무 등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다는 구멍이 나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위기 탈출 부분을 보시면 출발 전에 발견했다라고 했네요. 다행히 출발 전에 발견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을 문법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출발 전에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날 뻔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계단을 헛디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디디다는 발로 어떤 곳을 잘못 누르거나 발을 어떤 곳에 잘못 올려놓고 서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헛디디다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발로 계단을 잘못 밟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발목을 삘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합니다. 예상되는 위기로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다 라고 쓰여 있네요. 위기 탈출 내용에는 어떤 것을 쓰면 될까요? 네, 난간을 잡고 있었다 또는 친구가 붙들어 주었다로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위기 탈출의 내용이 앞에 와야겠죠? 난간을 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또는 친구가 붙들어 주었기에 망정이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과 4번 문제는 문제 상황만 나와 있고 예상되는 위기와 위기 탈출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3번의 문제 상황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입니다. 한창 보고서를 쓰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짜증이 나겠죠? 예상되는 위기로는 어떤 것을 쓸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하다를 쓰거나 가지고 있던 자료를 잘못하여 모두 잃거나 없애다 라는 의미로 자료를 다 날리다 정도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위기 탈출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자료를 따로 저장해 놓았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료를 따로 저장해 놓았기에 망정이지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뻔했다. 또는 자료를 따로 저장해 놓았기에 망정이지 자료를 다 날릴 뻔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보시면 소리나게 방귀를 뀌었다입니다.
예상되는 위기로는 아까 위에서 말한 창피당하다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위기 탈출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창피당할 뻔했다가 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책 241쪽을 보시면 위에서 공부한 두 문법을 사용해서 유학생활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예상외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생각다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금방 찾았기에 망정이지 공부를 포기해야 할 뻔했어요.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가져왔던 돈도 점점 떨어지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다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에 나와 있죠.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빨리 찾지 못하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금방 찾아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문장, 다행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금방 찾았기에 망정이지 공부를 포기해야 할 뻔했어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두 문법을 사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240쪽의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글을 쓴 사람은 강릉 성교장에 한옥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강릉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오래된 한옥이 있는데요. 이 한옥의 이름이 선교장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선교장에 갈 때 무엇을 보았는지, 선교장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강릉에 있는 선교장으로 한옥 체험을 다녀왔다. 단풍철이 한창이어서 길이 좀 막혔지만 덕분에 차창 밖으로 아름답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한 단풍들을 실컷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창은 가장 왕성하고 활기가 있는 때, 그때를 말하고 단풍철은 한창 단풍이 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풍철이 한창이라는 것은 단풍이 가장 많고 아름다울 때라는 의미입니다. 실컷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단풍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황홀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로 문법 다 못해를 사용했네요. 아름답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한 단풍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선교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7시경이었다. 여기에서 경은 시간이나 날짜 뒤에 붙어서 그 시간 또는 그 날짜에 가까운 때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쯤, 무렵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마루로 안내되어 저녁 식사를 했다. 그 후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스르르 하루의 피로가 녹아 사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잠이 들었나 보다. 여기에서 따끈따끈하다는 매우 따뜻하고 덥다는 의미이고 스르르는 복잡하게 얽히고 뭉친 것이 부드럽게 풀리는 모양 또는 졸음이 슬며시 오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또 스르르 하루의 피로가 녹아 사라지는가 싶더니에서 는가 싶더니는 는 것 같더니와 비슷한 의미로 앞에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또 다른 상황이 뒤에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불을 떼면 온돌방은 약간 더울 정도로 따뜻해지는데요. 멀리서 버스를 타고 와서 구경을 했으니까 몹시 피곤했겠죠. 피곤한 상태에서 온돌방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까 하루의 피로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더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자다가 한층 더 뜨거워진 바닥 때문에 눈을 떴는데 요가 두꺼웠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화상을 입을 뻔했다. 하하하. 여기에서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한층은 일정한 정도에서 한 단계 더라는 의미입니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이라는 뜻으로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인데요. 문법 을 뻔했다 앞에 자주 사용됩니다. 화상은 높은 온도에 피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을 계속 잤는데 처음보다 더 뜨거워진 바닥 때문에 눈을 떴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아마 온돌방의 아랫목에서 잤나 보네요. 아랫목은 온돌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데요. 이곳에 이불이나 요를 깔고 계속 있으면 불이 꺼지기 전까지 점점 뜨거워진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누웠던 요가 아주 두꺼워서 화상을 입지 않았네요. 요가 두꺼워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요가 두껍지 않았더라면 화상을 입을 뻔했다라는 의미로 요가 두꺼웠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화상을 입을 뻔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네요. 뒤에 하하하라고 웃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문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